지금 쉬어가지만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 물밑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크립토 시장 가격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메가톤급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NX라고 해서 SEC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토크나 거래 플랫폼이 AI의 대장 엔비디아 주식을 토크나 거래를 정식 개시했습니다. 이는 곧 전통 금융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지금 월가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INX에서 토큰화된 엔비디아를 이용하세요. 이 INX라는 플랫폼을 우리가 제대로 체크를 해보면 SEC에 정식 등록되어 있고 제대로 규제를 받고 제도권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큰화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INX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금융산업 규제기구인 필라에도 정식으로 규정 준수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식 제도권 관할 하에 토큰화된 엔비디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실제로 해당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비엔비디아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토큰화 상품을 실제 이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어제도 전달드렸지만 골드만삭스도 뭐라 했습니까? 연말까지 토큰화 프로젝트 3개 출시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발표했고 이미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기관 누굽니까?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산탄데르, BNI 멜론, 피델리티. 이 초대형 미국의 최고의 자본시장 고래들이라고 불리는 얘네들 모두 토큰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즌 여기서 끝날까 아니면 여러분들 잠깐 쉬어가는 구간일까? 그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으로 보이고 얘네들이 왜 이런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할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큰화 시장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지금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달성할 것이고 무려 16 트릴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 월가의 기관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시장을 이용해서 어떤 판을 짜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지금 시즌이 종료되고 폭락할지 아니면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CPI 같은 경우에도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YOY 모두 예측치를 하회해 주면서 확실하게 올해 금리 인하의 쐐기를 박는 모습.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예측치를 하회했다, 물가 잡힌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이 내부에 물가가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CPI 전체 상품 그리고 내구재, 비내구재 상품까지 모든 것들이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 즉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추세로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CPI에서 물가가 잡히려면 가장 중요하게 잡혀야 되는 가장 끈적끈적한 물가가 뭡니까? 바로 쉘터. 이 주거비가 잡혀야 진짜 물가가 잡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거비 또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피벗하면서 계속 빠져주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까지 확실하게 추세를 만들어 준 만큼 물가는 이제 안정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는 9월달 첫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86%까지 올라왔고 11월도 50%, 그리고 12월까지 44%.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되어가는 흐름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은 완전히 여러 가지 데이터와 미국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 금리 인하 불확실성은 확실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흐름이고, 더더욱 중요한 거 매그니피션트 7, 그러니까 미국 AI 관련 빅테크들로 지금 전 세계 자본들이 엄청난 유동성들이 다 빨려 들어갔는데 S&P 500과 나스닥이 드디어 이제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왼쪽은 나스닥 주봉 차트, 오른쪽은 비트코인 주봉 차트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독일 악재부터 마운트 국스 채굴자 항복까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더 큰 거는 너무나 미국 기술주 AI 관련 빅테크들로 돈이 몰리고 있다. 매그니피션트 7으로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들어가서 크립토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투자 시장의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됐으면 어느 정도 식혀주는 무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봉상으로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나스닥이 추세 반전을 해주려는 모습.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쏠려 있던 자금들이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스닥은 주봉상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지만 비트코인은 양봉으로 지금 4주 연속 음봉을 깨고 양전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완전히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됐기 때문에 나스닥이 꺾여주고 미증시의 유동성이 조금 빠지고 과열을 시켜준다면 충분히 이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옮겨 붙어줄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판이 짜였다라는 것입니다. 매크로 시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에 비해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밀리고 대선 퇴출까지 촉구를 받고 있는 바이든이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공식 석상에서 젤렌스키를 무려 푸틴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푸틴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본인이 당황했는지 다시 정정하면서 어버버하면서 젤렌스키를 불렀는데, 여지없는 치매 환자가 된 노인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이런 움직임 보여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밀렸던 미국 대선 지지율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좁힐 수 없는 막대한 격차가 나왔고, 트럼프가 완전히 실수하고 완전히 정말 악수를 두지 않는 한 넘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근데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그냥 크립토 투자에만 있어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쪽이 유리하고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 혁신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크립토 시장에 웃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중요한 거, 코인베이스가 유권자 관련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스테이츠,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스테이츠는 쉽게 말해서 중립적인 주입니다. 공화당도 민주당 편도 아닌 중립적인 주의 유권자들 중에 40%가 젊은 층이다. 그리고 그 유권자들 중에 65%가 크립토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선에 승리하려면 이 중립적인 주, 중립주의 민심을 얻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 중립주에서 무려 10명 중에 4명이 젊은 층이고 그 젊은 층 중에 65%가 크립토의 친화적인 유권자들이다. 얼마나 이번 대선에 있어서 크립토 유권자들의 역할이 중요한지, 이런 흐름이 되면 될수록 바이든이 패배할 가능성 크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 말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준 만큼 지금 매크로부터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근데 캐처님, 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당장 폭등하고 안 올라갈까요? 일단은 확실하게 지금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고 있는 독일발 정부 물량이 완전하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독일 물량은 이제 6,000개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주 안에 제가 봤을 때 이 독일 물량은 완전히 다 시장에 던져지고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독일이 던지고 있었던 거 누가 상세해 줬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5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어쨌든 지금 마운트 곡스발 그리고 독일 물량과 이런 헤드라인 뉴스만 보고 무서워서 패닉셀을 벌이는 개미들의 물량을 일단은 기관들이 상세를 해주고 있고, 이 독일 물량 완전하게 해소가 되면 악재 해소가 됨과 동시에 ETF 물량이 계속 지금 추세를 타고 잘 들어와 줘가지고 누적 물량이 쭉쭉 상승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 분위기를 반전해 줄 수 있는 판이 깔렸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앞에서는 비트코인 던지고 파는 것처럼 하면서 독일 최대의 자산운용사 DWS 같은 경우는 독일 규제를 받는 최초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항상 제가 기관 투자자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 개미들 투심 흔드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알고 보면 호박씨를 까는, 뒤통수 맞기 쉬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왜 독일 1위 운용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추진하려고 할까? 어쨌든 간에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불리는 매트릭스 포트 또한 소매 투자자, 그러니까 개미들이 시장에 지금 패닉셀로 던지면서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점점 기관 투자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손바뀜, 개미들 한번 털어주고 기관들 손으로 손바뀜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매트릭스 포트 또한 얘기했고, 매트릭스 포트의 한 가지 재밌는 의견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하락을 견인했다. 한국 투자자들 특징 뭡니까? 선동 잘 당하고 한 명이 던지면 너도 나도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여기저기 휘둘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국 개인
소매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던지면서 비트코인의 조정 하방 움직임을 견인했다. 저는 이 부분이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 조정에서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과거의 패턴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었는데 어떤 게 많이 빠졌습니까?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박살이 났다. 근데 재밌는 사실, 왼쪽은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의 포트 비중, 그리고 오른쪽은 업비트 투자자들의 포트 비중입니다.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 메인 코인들의 거의 비중이 50% 이상 가져가고 나머지를 이 알트코인으로 분배하는데, 한국 투자자들, 업비트 투자자들은 90%를 다 알트에 몰빵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재미없어, 별로 안 올라, 그냥 나는 도박할래, 큰돈 먹을래 하고 알트코인 투자 100% 합니다. 근데 시장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 알트코인 빠지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시장에 시장가로 던지고, 마운트국스 물량 터진다, 독일 물량 터진다, 여기에 선동돼서 다 털리니까 어느 정도 한국 소매 그룹이 이번 조정을 견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신빙성 있는 매트릭스 포트의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일단락 되는 듯하고, 크립토 개별 시장이 지금까지 악재와 불확실성만 컸는데 그나마 한 가지 남아있는 호재 트리거는 뭡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 SEC가 최종적인 출시를 위해 최종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조만간 출시가 바로 앞당겨져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내일 SEC 타임라인 공지사항에 다음 단계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뭔가 소식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미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ETF 스토어의 CEO인 네이트 제라시는 얘기해줬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해준 게 뭡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가 확정된 후에 더 많은 운용사들이 이제 그 다음 스텝 솔라나 ETF를 제출할 것이고, 비트와이즈가 최초로 신청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 이제 순차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왔으면 그 다음 셋째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줬다. 어쨌든 간에 이런 ETF를 계속 신청하고 여러 가지 알트 ETF까지 나온다라는 거, 시장이 여기서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쉬어가지만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면 아래에서는 물밑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세이파르트 또한 비트코인 ETF 옵션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줬는데, 언제 출시가 될지는 모르지만 4분기 초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미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인 BTCL과 BTCG 옵션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까지 4분기에 정식 상장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 옵션 거래는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거래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하반기에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을 ETF 애널리스트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이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JP 모건은 8월 달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이제 반등장, 불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면서 청사는 7월 말까지 완료될 거다. 뭐만 하면 비트코인 사기다, 쓰레기다, 불법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JP 모건조차 8월 달에는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관점, 분명히 하반기에는 무언가 큰 것을 대형 기관들이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대형 자산 운용사인 모건 크릭 또한 새로운 웹3 벤처 캐피털 펀드를 위해 최대 5억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 왜 이런 자산 운용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VC들 돈 냄새 잘 맞는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적극적으로 웹3와 새로운 크립토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즌이 종료되고 이제 폭락장이 시작되고 오케이 가고 10K 갈 거면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내부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월가의 전통 기관들이 이런 투자를 단행하지는 않을 거다. 분명 하반기 뭐가 있고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지금 개인들, 개미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강제 퇴학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 최근에 바이낸스가 SEC 상대로 증권법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확실하게 공식 종료 통지가 SEC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인 BUSD 발행사 팍소스 B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SEC 조사에서 승리를 했다. 완전히 쐐기를 박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에 어마어마한 선례가 될 수 있고, BUSD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의 힘은 점점 더 빠지고 공권력은 빠져가고 있고 크립토 시장이 계속 이기고 있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아마
국내 굉장히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도 SEC와 증권법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례를 바탕으로 리플 투자자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지금 리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SEC의 증권법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 BUSD와 바이낸스 팍소스의 승리로 인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닦았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심리 지수는 어떻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 작년 1월 이후 최저 1년 6개월 만에 단적 공포 상태에 들어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한테는 위기일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뒤집어서 말하면 기회일 수도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살려서 대응하시는 분들만 크립토 졸업 시장 사이클 끝까지 이행해서 달콤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극단적 공포,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캐쳐 가족분들은 공포를 기회로 잘 살리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고래들의 대량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초대형 라지 홀더들이 특히나 이번 이 60K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다. 이런 움직임 어디서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비트코인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할 때 이런 움직임이 나와준 이후에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딥 구간에 이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남은 하반기에 어떤 움직임이 진행될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이더리움 거래소의 지금 공급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빠지고, 누군가는 거래소에서 계속 이더리움 사다가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커스터디로 옮기고 있는데 반대로 이더리움 예치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스테이킹 돌리면서 중장기적 매집 홀딩을 하려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이후 비트코인을 판매하려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비트코인 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초단타 스캘핑하는 자산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자산으로 바뀌었다. 거래소에 보내는 비트코인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중장기적으로 축적하는 자산, 그런 안전 자산이자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불리시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이고, 호들 잘 홀딩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가격적으로는 표출되고 있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힘든 시기 얼마나 조금 더 길어지고 장기화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소수의 선발되신 분들만 하반기, 후반기 사이클 후반전을 통해서 결승선까지 갈 수 있다는 거 항상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